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저는 30년 동안 살았던 아파트를 5년 전에 팔게 되었습니다. 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느 날 부동산에서 아내한테 전화가 왔는데 지금쯤 집을 팔면 좋을 것 같다는 설명을 했다고 아내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럼 팔고 천천히 다른 집을 구하자 하고 동의하였고 위임을 하여 집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을 팔고 난 다음부터 집값이 슬슬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제가 판 가격보다 2억 5천만 원 정도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들이 사는 아파트가 10억짜리든 50억짜리든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부러움이 조금 있는 정도였을 뿐 지금처럼 마음이 괴롭고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왜 하필이면 그때 집을 팔았을까? 왜 나는 복이 없을까? 하고 생각하며 집을 팔자고 한 부인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2억 5천만 원은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기에 집을 팔지 않았더라면 저 돈이 내 것이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자주 사로잡힙니다. 절약하는 생활을 하다가도 그 돈이 내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올라오면 모든 게 시시해 보입니다. 주위의 아파트 단지를 쳐다보기만 해도 더욱 생각이 나고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속상함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돈이 너무나 크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가 버린 선택과 상황으로 인해 힘든 마음을 품고 계시군요. 그런 감정은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삶 속에서 어떤 결정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미리 알 수 없는 우리 모두는 때때로 비슷한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당신께서 견디고 계신 후회의 마음과 복잡한 감정들을 깊이 이해하며 공감합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이를 집착과 무상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삶의 본질 중 하나가 즉 고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고통은 때로는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 특히 특정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다시 말해 님께서 그 집을 팔았던 과거의 선택과 그에 얽혀있는 지금의 집값 차이에 대한 집착이 당신 마음속의 괴로움의 근원일 것입니다. 집착은 과거에 있었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을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더 나았을 선택에 대한 갈망과 후회로 이어지죠. 또한 모든 존재와 상황은 변한다는 진리, 즉 무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화하고 영원한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소유물이나 상황은 모두 시간과 조건에 의해 변하게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할 일이다. 과거의 선택이나 그것에 얽힌 결과를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그것이 지금 당신의 삶과 행복을 온전히 좌우하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아내와의 관계를 돌아보기. 원망의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내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내 역시 당시의 선택이 지금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지 몰랐을 것입니다. 두 분이 의사소통을 통해 잘 풀어나가지 않으면 원망과 오해는 관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했던 자신의 결정을 인정하고 두 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2. 자산이나 생활에 대한 계획 세우기. 잃어버린 2억 5천만 원에 대해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재정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의 소득과 자산을 점검하시고 현재의 여건에서 실행 가능한 소소한 목표를 세우세요. 작은 성공을 축적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계속 생각을 과거에만 머물게 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3. 부정적인 감정 기록하기와 놓아주기. 종이에 자신이 느끼는 아쉬움과 후회의 마음을 적어보세요. 왜 내가 그때 그랬을까? 혹은 그때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알았다면. 같은 마음을 모두 진솔하게 적어내려가 보십시오. 그런 뒤
그 종이를 불태우거나 물에 띄워보내며 그것들이 이미 지나간 것이며 더는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놔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4.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에 집중하기. 집값의 상승은 누군가에게 큰 돈으로 보이지만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들, 예를 들어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 건강, 그리고 현재의 행복 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억 5천만 원이 당신께 더 큰 가치였냐는 철학적인 질문보다는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을 고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5.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와 공감 나누기. 비슷한 경험으로 후회를 마주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우리는 종종 자신이 겪는 특정 문제가 너무 컸던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경험을 한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공감과 나눔은 마음을 한결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명상 방법을 제안합니다. 1. 후회를 놓아주는 명상. 조용한 장소에서 편안히 앉으세요.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며 몸과 마음을 고요히 하세요. 당신이 느끼는 후회의 감정을 떠올리세요.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 감정이 당신이 아니라 단순히 스쳐가는 감정일 뿐임을 인지하세요. 다음으로 마음속으로 나는 이것을 자유롭게 놓아준다. 또다시 같은 감정이 찾아오더라도 나는 온전히 자유롭다라고 몇 번 되뇌어 보세요. 매일 이 연습을 통해 후회와 집착의 고리가 점차 멀어질 수 있습니다. 2. 마음챙김 명상. 매일 몇 분간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과거와 미래의 고민에서 벗어나 지금에 집중하세요. 예를 들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조건이나 당신이 평생 성취했던 소소한 성공들을 되짚어보며 감사의 마음을 키워보세요. 이미 지나간 상황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마음을 현재에 머무르고 본연의 내면의 평화와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나간다면 분명 마음이 점차 가벼워질 것입니다. 집값의 수치를 넘어 당신께 소중한 관계와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동기를 회복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평화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힘든 고민이 있으신가요? 익명으로 고민을 나누면 어쩌면 고민이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